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법 요소 중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피동표현은 뭐냐면 동은 동작이고요. 피는 당하예요. 당할 피자예요. 그래서 동작을 당하면 피동. 동작을 사가 시킬 사자예요. 시키면 사동인데 누가요? 주어가.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동작을 시키면 사동. 주어가 동작을 당하면 피동표현인데, 그럼 이 피동과 사동은 어떻게 실현되는지 먼저 보고 예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동은 일단 접사에 의한 피동이 있고 통사에 의한 피동이 있거든요. 접사는 뭐냐면 어근의 뒤에 붙는 것을 접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근의 작은 접사. 접사가 앞에 나오면 접두사, 뒤에 나오면 접미사죠. 그 다음에 간의 짝은 뭐예요? 어간이 나오면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접사는요, 품사를 바꿔주기도 해요. 접미사는 품사를 바꿔주기도 하고요. 문장 구조를 바꿔주기도 하죠. 이런 접사를 우리는 지배적 접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배적 접사. 품사를 지배하거나 문장을 지배해. 그래서 이런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데, 왜 접사 얘기를 꺼냈을까요?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에는 접사가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근의 앞에나 뒤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줘요. 그게 접사의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피동접사, 사동접사는 어근의 뒤에 붙어서 문장 구조를 바꿔주기 때문에 지배적 접사고, 품사를 바꾸는 접사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집에다가 웅이란 접사를 더하면 지붕. 그 다음에 공부라는 명사에다가 하라는 접사가 붙으면 공부하다 라는 동사로 바뀌죠. 이런 것을 우리는 지배적 접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피동에 쓰이는 접사가 이히리기와 체험 플러스 되다. 사동에 쓰이는 접사가 이히리기 플러스 우구추에다가 체험 플러스 시키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일단 예물 통해서 볼게요. 접사가 쓰여서 피동문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통사가 쓰여서 피동문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어지다 게대다를 통사라고도 하고 구라고도 합니다. 자, 구라는 것은 띄어쓰기가 하나 이상 있는 거를 말하죠. 그 다음에 통사는 문장을 말해요. 접사보다 길어서 장형 피동이라고도 하고, 구나 문장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사적 피동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형태소에서 단어 형성법 배웠죠. 단어 형성법에서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단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파생어라고 했죠. 그럼 여기도 접사가 붙어서 피동문이 만들어지면 파생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죠. 한번 볼까요? 아까 접사 뭐가 쓰인다고요? 이히리기. 이히리기에다가 명사 플러스 피동전미사 되다가 쓰입니다. 명사 플러스 피동전미사 되다가 쓰이며, 이게 되다도 접사예요. 명사 뒤에 바로 띄어쓰기 하지 않고 붙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파생적 피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라고 하면 사냥꾼이 토끼를 직접 잡았죠. 근데 얘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히었다라고 한다면 주어인 토끼의 입장에서는 동작을 당한 거죠. 당할 때 잡이라는 어근에다가 히라는 피동 접사에다가 엇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라는 어말 어미를 통해서 피동문이 실현됐네. 더불어 자, 피동문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건데
피동문의 반대가 능동문인데 그럼 능동문은 뭐예요?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하는 거죠.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할 때 사냥꾼이 주어가 실제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고 보니 토끼를 이라는 목적어가 피동문에선 주어로 능동문의 사냥꾼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문장 성분을 바꿔줘. 그래서 파생적 피동,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실현되는데 우리 지금 접사 뭐에 의한 피동 봤어요? 히에 의한 피동 봤죠. 자, 그리고 아어지다, 게대다를 통하면 통사적 피동문이 된다고 해요. 게대다는 뭐뭐하게 되다. 주어가 당한 거지 스스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동생이 학교에 가게 되다, 드러나게 되다, 이런 거 다 뭐예요? 통사적 피동. 아어지다, 풀다에다가 어지다가 붙으니까 아어지다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피동문을 만들려면 접사, 이힐이기 땡땡 되다 혹은 통사, 아어지다, 게대다를 넣은 것이 있으면 파생적 피동 그리고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는데 이 파생적 피동에 쓰이는 접사 이히리기 땡땡 되다와 통사적 피동에 쓰이는 통사 혹은 아어지다를 동시에 사용하면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잊혀지다, 보여지다, 담겨지다, 쓰여지다, 읽혀지다, 놓여지다, 지다가 이런 것이 다 지금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왜라고요? 접사와 아어지다라는 통사가 동시에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를 분석해 봐야 알겠죠. 봐봐요. 잊혀지다 기본형이 있다거든요. 에다가 히라는 피동 접사에다가 플러스 지 플러스 다. 그래서 얘는 히라는 접사와 어지다라는 통사가 동시에 사용되었으므로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 보여지다도 똑같죠. 기본형 보다에다가 이 접사, 비동접사, 어지다. 그래서 얘도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잊히다, 보이다 라고 고쳐야 되죠. 그럼 당겨지다도 기본형이 닮다거든요. 에다가 지다. 그래서 얘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 그러니까 담기다 라고 해야 되고요. 쓰여지다도 기본형이 뭘까요? 기본형이 쓰다예요. 쓰다에다가 쓰억은 이 접사 어지다. 그래서 얘는 이와 어지다가 동시에 사용돼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읽혀지다도 똑같아요. 기본형이 읽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읽혀지다를 빨간색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읽혀지다는 사동문인지 피동문인지 아니면 이중피동으로 맞지 않는지, 이중피동이 아니라서 맞는 표현인지 봅시다. 읽다가 기본형에다가 히라는 접사 어지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히다라는 말을 생각해 봐요. 그럼 읽음을 당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읽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 시키는 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동이라고 그랬죠. 얘는 그래서 이 히의 접사가 피동접사가 아니고 사동접사예요. 사동접사에다가 어지라는 통사적 피동문이 쓰였어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피동문은 맞지만 잘못된 피동문이 아니고 맞는 거예요. 왜? 히가 피동접사가 아니고 사동접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놓여지다의 경우는 달라요. 기본형이 놓다에다가
어지다거든요. 그래서 이라는 접사 놓이다 피동이고요. 어지다 피동이라서 이중피동. 틀린 말. 나뉘어지다도 기본형이 나, 누다인데 이 플러스 어지다. 나뉘다가 피동이죠. 그래서 나뉘어지다는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틀린 말. 자, 그럼 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피동문으로 바꿔봐요. 피동에 쓰이는 전미사 뭐뭐 있어요? 이히, 리기, 땡땡, 되다. 를 사용해서 파생적 피동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철수가 못을 박았다. 아까 문장 구조가 바뀌었죠? 목적어가 주어로, 주어가 부서로. 그러니까 못이 철수에 의해 박다에다가 피동접사 히,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바퀴였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8번 한번 해볼게요. 큰언니가 막내동생을 업었다. 그러니까 막내동생이가 주어로 가야 되겠죠. 막내동생이 큰언니에게 업히었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다음에는 피동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볼 건데 굳이 피동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피동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왜냐?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의도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씁니다. 철수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무슨 표현이에요? 능동이죠. 그런데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하면 피동 표현이 돼요. 이 철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쓴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좀 정중하게 듣는 사람이 무안할까 봐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잘못된 이중피동 아주 중요합니다. 풀려진다, 풀린다라고 해야 되고요. 묶여진다, 묶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묶다가 근인데 이 플러스 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에 어지 동시에 쓰는 건 이중피동 담겨진 열려지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불린다 불려진다는 불린다로 열려지지는 열리지로 담겨지는 담긴으로 써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에 대한 문제를 몇 개 풀어볼까요? 자, 책이 안 읽혀진다. 이중피동이죠. 그러니까 책이 안 읽힌다 라고 쓰셔야 되고 덮여졌다가 아니고 덮였다 라고 써야 돼요. 자, 덮여졌다를 분석해 보면 어근에다가 다가 되는 거죠. 이럴 때 덮이 어근, 이가 피동접사, 어지 통사적 피동,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6번에서 뭐죠? 믿어지지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담긴이라고 해야 되고요. 자, 잊혀지지, 잊히지 뭐가 맞아요? 잊히지. 왜냐하면 이 어근에다가 히에다가 지잖아요. 여기서 이은 근이고 히가 피동접사고 지는 통사적 피동, 지는 연결 어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잊히지라고 해야 돼요. 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가 피동접사, 지가 연결 어미, 요게 맞는 표현이죠. 자,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사동표현인데 사동표현은 주어가 대상에게 동작을 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피동표현과 헷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히리기라는 접사가 피동에도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누구인지 잘 봐야 돼요. 주어가 동작을 시켰으면 사동, 당했으면 피동, 혹은
했으면 주어가 동작을 직접 했으면 주동도 되고요. 능동도 돼요. 그러니까 주동과 능동은 같은 말인데 능동의 반대말이 피동이고 주동의 반대말이 사동이다.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동생이 옷을 입었다를 얘는 주동이죠. 그죠? 그래서 동생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라는 주어가 새로 생기면서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도록 시킨 거죠. 그래서 얘는 사동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사동 표현이 될 때 능동 표현과 마찬가지로 문장 구조가 바뀌죠.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까요? 자, 주동문 아이가 밥을 먹었다죠. 아이가 동작을 스스로 했으니까 주동문이에요. 그런데 얘를 사동문으로 바뀌면 새로운 주어가 생기고요. 엄마가 밥을 이라는 목적어는 그대로 오죠. 그러니까 목적어는 그대로 오고 아이가 라는 주어가 아이에게 라는 부사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뀔 때는 뭐가 생긴다? 새로운 주어가 생긴다. 그리고 문장 구조가 아이가 라는 주어는 부사어로 목적어는 그대로 온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그래서 근 이가 사동 접사 어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가 돼서 사동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통사적 사동문도 있어요. 자, 이희리기 우구추 땡땡 사동전미사 시키다예요. 그럼 얘는 여기 명사에다가 시키다죠. 얘는 다 접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접사에 의한 사동은 파생적 사동이라고 하고요. 뭐뭐하게 하다는 구죠. 구라고도 하고 통사적 사동이라고도 합니다. 개하다가 쓰인 건 통사적 사동문.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공을 차게 하다는 통사적 사동이에요. 자, 옆집 아저씨가 담장을 높게 하다도 통사적 사동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자, 파생적 사동문은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잖아요. 근데 이 먹였다는 중의성에 있어요. 중의성이 뭐냐면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된다는 얘기예요. 중의성. 어떤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냐면, 자,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직접 사동은 뭐냐면 시키는 사람, 즉 주어가 시키는 대상과 함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얘야 우리 밥 먹자. 벌려 하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여주는 것. 이것을 직접사동. 직접사동은 주어가 행동을 함께 하는 것. 자, 간접사동은 얘야 밥 먹어. 식탁에 밥 차려놨어. 라고 말로만 하는 것. 이것을 간접사동이라고 해요. 따라서 파생적 사동은 간접사동과 직접사동의 의미가 두 개로 해석된다. 그래서 중의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통사적 사동은 간접사동의 의미만 있는 거죠. 개하다 라고 했으니까 주어가 동작을 함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봐요. 18번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뭘 통해서 만들어요? 파생적 사동문으로 만들래요. 그럼 파생적 사동문은 접사를 통해서 사동문을 만들란 얘기죠. 이희리기 우구쭈 땡땡 시키다. 그래서 학생들이 소설을 읽었다는 선생님께서 주어를 부사로 학생들에게
소설을 읽혔다라고 해도 되고 읽게 했다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읽혔다는 기본형 어근 읽다에다가 히라는 사동접사 과거 시제 선언말 어미 다로 분석이 되는 거죠. 얘도 똑같죠? 아버지께서 형에게 짐을 지게 했다 라고 해도 되고 지웠다 라고 해도 되는데 지웠다는 어떻게 되냐? 기본형이 지다거든요. 에다가 지다 에다가 우었다 라고 해서 이 우라는 사동접사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사장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맡기었다. 그죠? 그래서 기가 사동접사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19번을 보니까 통사적 사동문으로 만들래요. 통사적 사동문은 하다. 시키다. 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동생을 울게 했다 라고 하면 되죠. 자, 엄마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거예요.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는 건데, 그러면 왜 맞는 표현인지 봅시다. 재우다의 원래 기본형은 뭘까요? 자다예요. 에다가 다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사동접사가 2개 쓰였죠. 이와 우. 이렇게 파생적 사동을 2번 쓰는 것은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세우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형이 서다거든요. 다. 그래서 얘도 이 우가 2번 쓰였지만 맞는 말이 될 거고, 또 태우다는 기본형이 타다예요. 다. 그래서 얘도 사동접사가 2번 쓰였지만 맞는 말. 띄우다도 마찬가지죠. 기본형이 뜨다예요. 에다가 우가 합쳐져서 띄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접사가 2번 사용되었지만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쓰우다도 기본형이 쓰다예요. 다. 여기서도 접사가 2번 사용됐지만 맞는 표현이라는 거. 다음으로 볼 것이 사동의 남용이라고 해요. 잘못된 사동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동의 남용이 무슨 뜻이요?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함부로 쓰는 것. 그러니까 잘못 쓴 거래요. 예를 들면 출입을 금지시킨다라고 했어요. 누가요? 내가.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출입하는 사람에게 너 출입하지 말라고 시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내가 출입을 금지하다. 환경을 내가 개선하다. 내가 길을 헤매이다가 아니에요. 친구 한 명을 내가 소개한다 라고 해줘야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피동과 사동을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피동과 사동에 공통으로 쓰이는 접사 기가 있기 때문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먼저 주어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서술어를 보고 주어가 행동을 시켰는지 아니면 당했는지 확인한다. 시켰다면 사동이고 당했다면 피동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잘 구분이 안 간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개하다를 넣어보세요. 개하다는 통사적 사동이죠. 개하다를 넣어서 말이 되면 사동문인 거고요. 말이 안 되면
피동문인 겁니다. 그럼 한번 구분하는 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예문 한번 봅시다. 운동화 끈이 풀렸다. 그럼 주어가 뭐예요? 끈이죠. 풀림을 당한 거예요. 풀다에다가 리었다. 그러니까 얘는 뭐죠? 피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예를 한번 보면 동생이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그럼 얘는 주동이에요? 사동이에요? 피동이에요? 자, 동생의 입장에서 봐야 되죠. 동생이 주어니까.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기본형을 봐야 돼요. 기본형이 뭐예요? 말리다예요. 말다가 아닙니다. 기본형이 말리었다예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무슨 문? 주동문이 된다. 라는 거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예문이 있어요. 햇살이 고드름을 녹였다. 햇살이 주어이고 고드름을 녹게 한 거죠. 개하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사동문. 기본형이 녹다에다가 이었다 라고 해서 이가 사동 접사가 되는 거죠. 이 예문 한번 볼까요?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형의 입장에서 친구에게 꽃다발 안게 했다 말되죠. 그래서 안다에다가 기었다. 얘는 그러니까 결국 사동문이 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이 예문 한번 볼게요. 아기 곰이 엄마 곰의 품에 안겼다. 주어는 아기 곰이 엄마 곰의 품에 안게 했다.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에다가 기었다인데 이때 기가 사동이 아니고 뭐라고요? 피동 접사예요. 그래서 얘는 피동문이 된다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20번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파생적 사동문을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명사, 시키다를 넣어서 사동문을 만들면 돼요. 사동문을 만들 때 새로운 주어가 나타난다. 주어가 목적어로 바뀐다. 서술어를 사동사로 바꾼다. 이런 거. 그래서 자, 담장이 높다를 사람들이 새로운 주어 생겼죠. 담장이가 목적어로 왔고 높이다 해서 이라는 사동접사가 쓰였습니다. 방이 밝다를 사동문으로 바꾸면 아버지께서 방을 밝혔다 라고 하면 밖에다가 희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 라고 하면 사동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생의 부엌에 숨었다를 언니가 동생을 숨겼다 라고 하면 숨게 했다 말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연이 날았다. 철수가 연을 날렸다. 날게 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죠. 엄마가 아이를 웃겼다 라고 하면 되고요. 다음 21번을 볼게요.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자, 한번 봅시다. 다음에서 사동사를 모두 찾아라. 퇴근해서 돌아오는 엄마가 짐을 나에게 지게 한 거죠. 하나. 더러워진 더럽단데 어진이 쓰였으니까 얘는 피동이죠. 사동이 아니에요. 얘는 피동. 동생의 옷을 벗게 한 거죠. 누가? 엄마가 벗겼어요. 벗게 한 거 사동. 씻겼다. 씻게 했다. 사동. 저녁 차리는 것은 아버지께 맡겼다. 누가? 계속 주어가 엄마예요. 아버지께 맡겼다. 기본형이 맞다인데 기라는 접사를 통해서 사동문을 만들었고요. 엄마는 동생의 옷을 입히다는 입게 한 거니까 사동이죠. 옷방의 불을 밝히셨다. 밝게 했다. 히라는 접사를 통해서 사동문이 됐고요. 그렇게 힘들게 동생을 재웠다. 맞죠? 자이우다. 자게 했다. 사동문. 엄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깐은 실수로 동생을 깨웠다. 기본형이 깨다인데 깨게 한 거니까 사동문.
매우 많네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문장 표현 중에서 문법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동과 사동이에요. 가장 어렵죠. 피동은 동작을 시키는 문장, 피동은 동작을 당하는 문장, 사동은 동작을 시키는 문장. 누구 입장에서? 주어 입장에서. 그렇게 될 때 피동문을 만들 때 접사 이, 히, 리, 기, 땡땡 되다. 그 다음에 사동 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땡땡 시키다. 그 다음에 통사에 의한 피동 사동도 있죠. 통사에 의한 피동 땡땡 게 되다. 땡땡 아어지다. 사동은 땡땡 게 하다. 땡땡 게 시키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구분할 때 주어가 동작을 시켰는지 당했는지 봐야 되고요. 피동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중피동. 이중피동은 맞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잊혀졌다. 맞는 말이 아니죠. 왜요? 다 할 때 라는 접사와 어지라는 통사가 동시에 사용됐기 때문에 틀린 말. 보여지다, 틀린 말, 보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직접 사동은 시키는 사람이 동작을 함께 하는 거.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하면 직접 사동으로도 볼 수 있고 간접 사동으로도 볼 수 있죠. 그죠? 파생적 사동은 중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의성이 없고 무슨 의미만? 간접 사동의 의미만, 즉 말로만 시켰다라는 거 확인했고, 또 시키다의 남용, 시키다, 가동시키다, 소개시키다 틀려요. 뭐라고 해야 돼요? 주어가 동작을 한 것이니까 가동하다, 소개하다 라고 해야지 맞는 말. 그래서 연습 문제 이렇게 쭉 풀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거 백지시험 봅니다. 여러분 열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부정표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